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경제부장 안영영입니다. 내일이 또 다시 우리 증시가 문을 여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유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서 사실 내일 증시가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국제유가 움직임과 우리 증시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제유가 얘기를 할 때 쓰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3대 국제 원유 지표인데요. 첫 번째가 브렌트유, 북해 인근에서 생산되는 거고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 게 북해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국제유가 지표입니다. ICE 런던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주로 하는데 이 브렌트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이것 또한 대표적인 국제유가 지표입니다. CME 뉴욕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되는 거고 이런 이 지표가 주로 쓰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입니다. 이 두바이유는 황성분이 많아서 정제 비용이 많이 들고요. 브렌트유나 WTI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이건 싱가포르 현물 거래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러시아산 원유, 이거 우랄유라고 하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브렌트유, WTI, 두바이유 이 3대 국제 유가 지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두바이유, 중동에서 70% 정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23%에서 25%가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입니다. 나머지가 브렌트유와 아프리카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바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중동 정세편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 미 이란 전쟁이 우리한테 큰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이런 거겠죠.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 국제유가 현황을 보면 WTI 선물지수, 자, $90 넘었습니다. 12.2% 급등했고요. 브렌트유 90달러 넘었습니다. 8.52%. 두바이유 현물 $100 넘었습니다. $100 5.78% 급등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브렌트유나 WTI 이 지수가 흔히 국제유가 얘기할 때 쓰는 지표인데 대부분 $90가 넘었습니다. 둘 다. 그리고 두바이유는 $100.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두바이유 현물 가격 상황인데요. 보시면 요거 $70였어요. 지금 미 이란 전쟁 터지기 전에. 그런데 요 급등했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100.42달러. 70달러에서 100달러를 넘었으면 40% 이상 급등을 한 거죠. 이렇게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무슨 주가 상한가 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점상을 하고 있죠. 점상. 점 급등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제 유가, 특히 두바이유가 이렇게 급등하는지를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하죠. 호르무즈 해협. 자, 여기가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이 보시면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만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아시아로 이동하게 되는데 문제는 요 부분, 두바이와 이란 사이에 있는 요 해협, 요 부분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자, 보십시오. 폭이 엄청 좁죠? 길어봐야 36km라고 합니다. 폭이. 그리고 유조선이 들어갈 수 있는 폭은 10이래요. 10km. 들고 나고 하는 걸 보면 3km, 3km. 그러니까 6km만 가능하대요. 거기다가 이란 쪽으로 좀 수심이 깊어서 이란 쪽이 더 유리하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란이 지금 봉쇄를 하고 있어요. 무차별 공격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란의 지금 해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원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를 중동에서 가져온다고 했죠. 그런데 90% 거의 대부분을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국도로 좁은 수로 39km,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건 10km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뢰를 깔아버리거나, 기뢰를 쫙 깔아버리거나, 그 다음에 이란이 대한 미사일로 쏘아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조선들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여기에 있던 유조선들이 움직이지를 못해. 더군다나 이란은 이 호르무즈 해협 말고 이 안쪽에 있는 유조선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제유가가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상황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유가 급등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유가가 급등하면은 기름값이 수입 물가가 오르겠죠. 그다음에 원자재 값이 올라요. 원자재 값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르겠죠. 우리가 흔히 인플레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둔화되겠죠. 당연히. 예, 사람들이 비싸니까 안 사 먹어요. 안 사. 아무것도 안 사.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무역 수지도 적자로 전환되겠죠. 예, 왜냐하면 그전에는 유가를 100달러에 배럴당 70달러에 가져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100달러를 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 들어온 돈 일정하더라도 나가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겠죠.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환율이 급등하겠죠. 왜냐하면 이 원유는 다 달러로 결제를 해야 돼요.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환율이 또 급등해요. 환율이. 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환율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환율이 오른다.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야, 지금 주가 올라봐야 무슨 소용이냐. 원화 가치 떨어지면 다시 환전하면 똔똔이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되는데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엑시트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증시에 좋은 영향이 없어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평균 유가가 연평균입니다. 10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라는 게 두바이유가 62달러일 때의 기준입니다. 만약에 두바이가 지금 100달러를 넘었어요.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박살 나는 거죠. 개박살. 예, 개박살 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개박살 나는데 주가만 독야청청 오를 수 있겠습니까? 주가도 떨어지겠죠. 문제가 됩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JP 모건,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증권사들 일제히 우리 증시가 7천 간다. 7천 후반대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전망은 지금 상황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전망입니다. 지금 만약에 미 이란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증시는 하락합니다. 오를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산업 위축될 테고, 투자 위축될 테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투자가 위축되면 반도체 투자도 당연히 위축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반도체주 실적이 좋아가지고 우리 증시가 올랐는데, AI 투자나 이런 것들이 다 국제적으로 감소할 텐데, 그러면 반도체도 영향이 있겠고, 증시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환율 급등에 따라서 외국인 자본 유출되면 주가는 지금 더 떨어지겠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몇 조 원씩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몇 조 원씩 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관의 금융 투자도 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대부분이 우리 개인들이 사는 ETF, 요 자금이 섞여 있어요. 이게 기관들이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 증시가 괜찮은가 이렇게 보면 그건 착시입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들이 투자, 개인들의 ETF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가가 확 빠졌다가 지금 반등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가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빠질 수 있어요. 2차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는 완전 항복을 원한다. 이란 국민들이여 정부를 장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크루드족 참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지금 한 발 빼는 거 아니냐. 뭔가 미 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니까 트럼프가 한 발 빼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트럼프의 수사일 뿐이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미국이 계획한 대로 전황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국이 대대적인 폭격을 할 테고 그 이후에 이란이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유가는 매우 불안하겠죠. 한 2주 정도는 유가가 매우 불안할 테고 이렇게 되면 증시는 조정 내지는 하락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가진 주식을 팔아야 하나요? 네, 아니겠죠. 전황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네. 만약에 이게 장기화된다. 유가 지금 100달러 넘는 게 고유가가 고착화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우리 증시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가 장기적으로 추세적인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유심히 보면서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그 매수는 반도체면 좋겠다. 방산주 요새 많죠. 방산주도 뭐 선반영됐을 수 있겠지만 미 이란 사태가 이게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미국 이란 사태가 종결이 되더라도 주변국들은 이란이 또 언제든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군비 증강에 나설 겁니다. 지금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에 수출을 많이 했고 유럽 시장에서 많이 재미를 봤는데 이제는 유럽 시장은 닫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으로 이미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 이란 사태까지 퍼져가지고 방산주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너무나 잘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두바이 이유는 현물가로 100달러를 돌파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한 1, 2주 정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 이후에 국제유가가 어떻게 뛰느냐, 그리고 이란이 의미 있는 반격을 할 수 있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어느 정도 봉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지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정리를 하고요. 내일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AI로 지금 PPT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보기 좋습니까? 부분이 보기 좋으면 계속 이렇게 할 테고, 괜히 보기만 좋고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면 A4에다가 글자만 써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요거 일단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많이 참고해서 조금씩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요새 이렇게 쉬었는지 방송에 몸담고 있지만 제가 방송 기자로서 참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죄송하고 어찌됐건 간에 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